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워낙 일본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요즘 나오는 일본 얘기들이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일본의 변화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거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보다는. 일단 일본의 주식시장 보시면요, 제가 without Korea라고 이렇게 했는데 21년 말 22년 10월 현재를 비교해 보면 21년 말이 주식시장의 탑이었잖아요. 그리고 22년 10월이 제일 밑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인데 S&P는 이거 뭐 대강 적은 겁니다. 4,800, 3,500, 지금 4,300쯤 되잖아요. 그러면 탑에서 27% 빠졌다가 23% 올라왔어요. 코스피는 3,300 기억나시죠? 3,300 다 5,000 간다고 할 때 좀 기분 안 좋더라고. 그런데 결국 거기서부터 빠졌죠. 2,150이 바닥이었고 지금 2,600 근처인데 우리가 많이 빠졌어요. 35% 빠지고 21% 올라왔고, 그래도 뭐 엄청 선방한 거죠. 지금 35% 빠졌다가 21%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니케이를 보면요, 얘는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3만 정도 됐었거든요. 3만 500, 뭐 25500 정도 됐으니까 16% 안 빠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올라왔어요. 제일 그거 한 거는 그때 탑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그때 3만이었는데 지금 32,500입니다. 그러니까 21년 말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나는 즈음에 확 올라갔던 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런 건데요. 글쎄요, 제가 제목을 변화의 시작 이렇게 적어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쓴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의 반도체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되게 그 공장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를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과 한국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런데 만들긴 하지만 주로 자기네 나라에서 쓸 것 같고,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은 일본 내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벌써 많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인력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뭐니 해도 제조업에 고급 인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거의 안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일본 근로자들이 굉장히 디스플린, 규율 같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란 대로 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뭐 예전에도 봤지만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부양책은 이거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아베노믹스 얘기할 때가 2013년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BOJ, 중앙은행이 ETF를 사는 거잖아요. 주식 ETF를. 그러니까 굉장한 부양책을 해왔던 것 같고, 또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진짜 10년 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PBR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낮아야 돼? 뭐 서구에 비해서 뭐 1.4인가 그렇다고 하면서 하고 난리를 쳤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낮아요, 한국은. 근데 어쨌든 일본은 그걸 갖고 난리를 쳤고, 최근에는 또 뭐 거래소인가 거기서 PBR이 1 이하인 데들은 대책을 좀 세워봐라. 야, 너네들 북밸류보다 더 시장 시가총액이 안 되는 애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PBR 1 안 되는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일본의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상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일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포모가 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나만 일본 주식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 시장을 보려면 진짜 외환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을 보면은 옌 약세가 지속이 됐어요. 3월 말에, 그러니까 2분기만 보면은 13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43, 144 뭐 이 레벨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고, 유로를 보시면요, 유로는 3월 말에 1.06, 4월 말에 1.11, 5월 말에 1.06, 지금 뭐 1.09 근처예요. 결국은 유로는 강세가 됐어요. 그렇죠? 얘는 132, 143이 됐고 유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달러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달러 인덱스는 101에서 104에서 그냥 레인지에 있었어요. 얘는 약세가 되고 유로는 강세가 되니까 이 두 커런시가 뭐 글로벌 달러의 대부분이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2분기에 일본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50조 원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본 주식시장에 돈이 왔다는 거는 달러가 와서 옌으로 바꿔서 주식에 투자를 했을 테니까 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옌이 강세가 됐을 요인이고, 그런데 보면은 옌이 약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옌 캐리 트레이드가 증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CC는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YCC를 유지한다는 뜻은 그냥 이자율을 안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자율은 안 올리고,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가 나는 거에서도 좀 올랐고, 또 투자 마인드가 좀 회복이 됐잖아요. 일본은 전부 예금만 하는데 지금 좀 투자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도 좀 회복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또는 빌린 돈으로 또는 저금할 돈으로 해외 투자 자산을 샀다면, 그렇다면 옌 약세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다시 일본이 안전자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데, 안전자산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약세가 되죠. 환율이 약간 강세가 되는 건 괜찮은데 약세가 되는 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옌이. 제 생각에 결국 이제 BOJ가 문제인데요. BOJ가 정부 정책으로 옌을 약세를 유지하는 덕을 좀 봤잖아요. 주식시장도 오르고, 뭐 디플레이션 우려도 줄고, 그리고 수출도 장려되고, 디플레이션도 방지됐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저번에 2022년 10월 달에 주식시장 내려왔을 때, 그때 BOJ가 150 정도 갔을 때 아주 강력하게 인터벤션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셀링 인터벤션, 달러 팔고 얘는 산 거죠. 근데 일본은 YCC를 철폐하지 않는 한, YCC는 철폐할 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거의 없어요, 인터벤션 외에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외환시장에서 봤더니 일본이 인터벤션 하는 거는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난 금액을 하고요. 그리고 꼭 페드하고 미리 상의해가지고 페드하고 공조해서 해요. 그래서 무시무시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BOJ 인터벤션이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옌원도 그래갖고 이제 900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월 말 4월 말에 옌원이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달 만에 900 됐잖아요. 그래서 BOJ 개입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옌이 약세가 돼서 여러 가지를 즐겼지만 과도한 약세는 경계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 뭐 안전자산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좋은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150옌이 넘어간 다음에 그때는 약간 개입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개입은 올라갔다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147일 때 팔아가지고 그때 하루가 이틀 만에 137까지 내렸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BOJ 인터벤션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하고 제일 관계에 있는 건 옌원인데 지금 옌원이 지금 900 정도 있으니까 만일에 BOJ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면 그러면 달러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옌이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 옌원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옌원이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900이 뭐 920, 93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옌이 갑자기 확 내려오게 되면 원달러도 급락을 할 수 있죠. 뭐 옌이 막 10엔 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관련돼서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본이 잘 나가는 거 이해를 하겠고, 그거는 뭐 환율에서 오르게 하고 이자율 뭐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인데 과연 계속 유지할런지 그런 거는 알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거의 관건은 BOJ다 이런 생각이 들고, BOJ는 정책적 수단이 달러 인터벤션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YCC 철폐가 물론 있는데 그거 쉽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럼 인터벤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전에 150 갔을 때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여기보다 훨씬 낮은 레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높게 있어요. 예전에는 왜 인터벤션을 했냐면 주식은 너무 빠지고 세상 일이 너무 나빠지고 그리고 이자율 차이 너무 많이 나고
얘는 이자율을 못 올리겠고 그러면 너무 약세가 될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150 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BOJ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관없어. 모든 게 괜찮으니까. 그렇게 갈까요? 아니면 상황이 좋으니까 더 강하게 할까요? 더 강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BOJ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터벤션에 나오면 영향력이 원달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